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 기일이 도래한 38건 모두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전세 사기와 관련한 주택 매각 및 경매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서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주택의 채권 매각 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경매 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값 바닥론과 함께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의 집값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외국인 매수세도 다시 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건물과 토지 집합 건물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수는 1,247명으로 1월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을 의미하는 외국인의 집합 건물 매수도 2달 사이 2배가량 오르며 시장에서는 지난 7월 이후 9개월 만에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1분기 건설 현장 사망자는 작년보다 1명 줄어든 55명이었습니다. 이 중 상위 100대 건설사는 롯데건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부건설, 성도 ENG, 대원, 요진건설산업 등 총 7곳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공이 발주한 공사 중에서는 12개 기관 현장에서 총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를 요청했지만 영세 대부업체 소유 물건은 경매 중단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나 인천은 절반 이상이 대부업체인 부실채권 매입업자가 경매에 넘긴 물건으로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도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 중 상당수가 부실채권 매입업자가 팔고자 하는 주택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월별 부동산 동향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된 지 거의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어떤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통계학상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이 얼마나 거래가 됐느냐, 또 거래가는 얼마가 되느냐, 또 변동률은 얼마나 되고, 또 전년 대비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걸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라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죠. 안 떨어진 적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하락됐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월별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역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과 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월간 매월 이루어졌던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이제 작년 2022년도 3월 달부터 쭉 월별로 봤을 때도 현재 작년 5월 달부터 하락폭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는 좀 낙폭이 좀 많이 컸었는데 올해로 들어설면서 1월부터 해서 약간 낙폭이 줄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가격이 조금 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지역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도 그만큼 조금씩 떨어졌던 것만큼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이고요. 회복이 된 만큼
주택 매매 거래량도 늘어났겠죠. 당연히 실제적으로 작년에 보시게 되면 5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매매 거래량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다 땄을 때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이 되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1월, 2월 달에 현재 12월 달에 떨어졌던 낙폭을 현재 상회하는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량은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그만큼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금리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또 대출 기조도 있어서 내 집 마련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았고 투자처 역시도 사실 찾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제 계속 이루어질 거냐라는 건 이제 올 하반기를 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을 보더라도 매매 거래량과 매매 가격 변동률이 같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비단 수도권 지역에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방 광역시라든가 8개 도 수도권 제외한 지방까지도 실제적으로 현재 떨어진 낙폭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좋은 신호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또 금리도 좀 안정되고 있고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인하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현재 동결이 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또 예측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상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방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국가 재정이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의 거래 속성을 보게 되면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보시게 되면 주택 거래량이 이제 주택을 이제 매매를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나 아니면 배우자를 통해서 상속이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증여 거래 비율과 주택 거래량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가를 보게 되면 작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네모나게 박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증여 거래량입니다. 증여 거래량이 작년 12월 달에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한테 빨리 증여라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던 부분이겠죠. 팔지도 못하는 물건이고 실제 팔긴 좀 아깝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현재 작년 10월 달에 많이 이루어졌던 거고 1월 달은 조금 거래량이 좀 줄다가 2월 달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증여 전체 거래량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1월 달과 2월 달, 또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 실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눈에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매매 거래량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증여라든가 상속도 비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거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짙은 색깔로 된 부분이 1년 이하입니다. 1년 이하의 거래량보다도 실제로 1년부터 거의 한 10년, 그러니까 3년부터 한 10년 정도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을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3년에서 한 10년 사이에는 현재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시 되팔거나 아니면 증여를 한다는 얘기고요. 증여나 상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보유 기간이 현재 실제적으로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통상 짧게는 3년에서 보통 한 10년 정도로 보유한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대부분 다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따른 또 시대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본 지역도 있을 테고 또 거꾸로 현재 손해를 본 지역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보유 기간은 3년에서 10년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이제 전세 사기가 뭐 연일 TV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게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낙폭이 3.6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낙폭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거래량 또는 현재 전세 가격 이런 것들도 현재 조금씩 안정화를 찾고 있다.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떨어진 폭을 비했을 땐 더 많이 현재 평균치를 또 찾아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올해부터는 조금씩 현재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 아파트에 이제 임대를 들어가신 분들의 이제 월세 가격의 변화를 보더라도 변동률도 사실상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세 월세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는 보다도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뭐 작년 5월 달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현재 도표를 보시게 되면 늘어나고 있는 부분만큼 현재 가격도 그만큼 현재 낙폭이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란 얘기는 이제 허가를 받은 물건이 당연히 이제 5년, 6년 후에는 당연히 이제 입주할 물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입주할 예정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인허가 현황이 작년 1월과 2월 또는 올해 1월과 2월을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조금씩 현재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현재 작년보다는 현재 인허가 물량이 좀 줄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전년 동기 연 누적 대비 한 32% 정도가 현재 전국적으로 현재 실제로 좀 줄어든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공 부분도 당연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80%대까지 떨어진 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허가 물량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거기에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순감, 실제 8개 도를 따지거나 수도권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15.8% 정도가 현재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향후에 5년, 6년 후에 입주할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입주 물량이 조금 더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물량과 연결되는 부분이 부동산과는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이 어떤 물량, 규모만큼 공급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인허가 물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현재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시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물량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고무적인 거는 공공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공공 부분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현재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분양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으로 향후에 더욱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이제 인허가 추이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월 달까지 올해 2월부터 해서 따졌을 때 인허가 추이는 실제적으로 작년보다는 늘어난 건 사실이죠. 늘어났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에서 줄어든 것뿐이지 물량이 확 역전이 됐다라고 보이지는 어려운 겁니다. 2023년도 물량과 직전 5년 평을 보더라도 실제로 낙폭이 조금 줄은 건 사실이나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수도권 제외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낙폭은 좀 줄었으나 마이너스 43%에서 33.1%대로 현재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인허가 물량들이 그만큼 수도권 지역 또는 현재 지방 8개도 지방 광역시를 다 통틀어 봤을 때도 현재 물량 자체는 공급이 될 수 있는 어떤 5, 6년 후에 입주 물량들이 그만큼 더 줄어든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아파트의 수급 동향,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봤을 때도 매매 수급 동향이라든가 매매 수급 동향, 수도권 지방 전세 수급 동향을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2월 달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세 물량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관련된 수요와 공급 물량도 같이 덩달아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낙폭이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 심리, 주택을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또는 임대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지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작년 11월 달에 굉장히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61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거 보시게 되면 80%대까지 떨어졌죠. 올라갔죠. 80까지. 보통 이제 100을 보통 평균치로 보고 있는데 현재 100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올라갈 예정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되게 되면 조금 더 수치는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현재 금리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라 전세를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작년 12월 달에 한 5.37%였습니다. 보통 평균 현재 재작년만 해도 2%대 후반이었는데 거의 2배가 된 상황이고요. 그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조금 4.59%대까지 좀 떨어졌으나 아직까지 높은 편이고요. 거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82%에서 현재 4.56%대까지 좀 떨어진 편이다. 이 낙폭은 조금 더 이제 더 심화가 될
더 가격이 더 떨어져요. 이제 금리 자체가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붉은 색깔로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락, 그러니까 실제로 인하가 그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심리입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7월 달부터입니다. 6월 달까지는 실제로 그냥 보합을 유지할 거다.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7월 달부터는 현재 한 10%대까지는 그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게 9월 달 돼서는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요. 현재 올해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86.76% 정도는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갈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내년 되게 되면 인하가 거의 지금 진한 색깔 보여지고 있죠. 내년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거의 현재 100%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현재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금리가 안정되는 조건으로 따져가면서 우리나라가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액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또 현재 변동이 생겼는가. 주택담보대출도 현재 실제적으로 봤을 때 대출액이 줄은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DSR이라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라도 그렇고요. 또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실 대출 받기가 좀 꺼려했던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이 줄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현재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 비은행권은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실제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리하지 않고 집을 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올 하반기, 올 6월이 지나면서 7월부터는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이 더욱더 눈에 띄게 보이지 않겠나. 내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회복세까지 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이제 고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맞는 지역들 선별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낙폭도 줄어들고 있고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는 있지만 앞으로 좀 체크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리도 인하되면서 6월과 7월 들어서는 좀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셨는데요. 하지만 최근 또 이슈가 있었던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박영신 소장님께서 전세 계약 시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관련한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점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해 봤고요.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 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강남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중에서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이미 있죠. 거기에 또 실제로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오른쪽에 삼성역에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현재 한창 조성 중이기 때문에 전체로 대기업들이라든가 기업체들 이전, 이 주변이 굉장히 법인체들 설립까지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 이 강남역을 이용하는 이제 승하차 인원들 보게 되면 이 지역의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얼마나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역이죠. 1월달 비교했을 때 지하철 승하차 인원 비율이 실제적으로 거의 450만 명 정도 육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의 생활인구와 유동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시간대를 거스르지 않고 거의 현재 9시 넘어서 10시 정도 돼야 교통체증이 풀리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유동인구 비율이 많아서 현재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 지역은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주변의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주변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그 주변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는 젊은 2030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또 젊은 여성 직장인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끗한 오피스텔, 주차 공간 활용 가능하고요. 깨끗한 오피스텔 선호하는
직장인들이 워낙 많아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강남권 개발 방향을 보게 되면 테헤란로 축으로 봤을 때는 짙은 색깔 부분이 현재 강남 업무 지역이고요. 업무 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이 서초역부터 현재 잠실역까지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글로벌 비즈센터 중심으로 GTX A노선, C노선 현재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강남역 중심으로 봤을 때 롯데칠성과 현재 코롱 부지 활용을 해서 이 주변이 실제로 국제 업무 상업 복합 중심지로 개발된다. 거기에 또 현재 서초역을 중심으로 봐서 옛 정보사 부지가 한창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주변에는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용역 발주해서 현재 타당성 평가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가장 중심권에 있는 강남 지역의 가장 메인 중에 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당연히 이 주변 실행전략 중장기 발전 계획도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다. 벤처산업벨트가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되고 마이스 관광부터 금융, IT, 이제 테헤란로 축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신사, 논현, 의료, 관광이라든가 압구정, 로데부터 한류, 관광, 또 양재부터 연결되어 있는 의료, R&D 산업벨트 이렇게 연결된 부분 때문에라도 붉은 색깔 부분이 가장 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GTX 노선은 말 그대로 현재 KTX 통합 북부 연장이라든가 A노선, C노선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잠실운동장부터 같이 연결된 통합개발 그리고 또 현재 삼성 동탄부터 해서 연결되어 있는 또 위례신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경전철 같이 연결돼 있죠. 거기에 지상구간 개발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복합단지로 또 개발되고 있고요. 지하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공상업지구라든가 통합대합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중앙버스 정류장 통해서 이 연결되는 또 로비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업무지구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치선까지 연결된 테헤란로, 그 테헤란로에는 용적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허용된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전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10에서 140, 대출금액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보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의 개발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이고 수요가 풍부하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 보장되고 향후에는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업지이다 보니까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는 일거양득의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강남 특히 서초 지역 중에서는 이제 고급 주택가가 굉장히 많은데 고급 주택가 밀집 지역에 들어가 있는 교대역 건너편 쪽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주변은 남부터미널역이라도 교대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이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강남대로라든가 또 왼쪽편에 정보사 부지 개발, 거기에 또 법조타운이라든가 아래쪽에는 실제적으로 서초 오면 REC 단지라든가 또 오른쪽에는 강남, 왼쪽은 서초 이렇게 딱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는 서초 IC까지도 차량으로 한 3, 4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발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변의 학군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교육대학교 중심으로 봤을 때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반경 2km 안에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군 수요가 그만큼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예술의 전당부터 세비섬, 문화지구가 지정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트밸리 가로수길 같은 형태로 현재 특화된 상권거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그중에 예술의 전당부터 법조단지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워낙 좋게 잘 펼쳐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전체적인 개발 틀을 보게 되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현재 진흥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교대역부터 연결되어 있는 서초 법조타운의 예술의 전당 문화특구라든가 또 정보사부지 개발 통해서 현재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여건들 또 롯데타운 개발과 남부터미널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서초면 RCD 현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서남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개발의 축이 같이 연결된 지역이고요. 그 중심에는 롯데칠성부지와 코롱부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 주변은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개발지구로 개발이 되고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깝게 있는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터미널 부지를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오피스 빌딩으로 또 개발한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눈에 보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에 지하도로를 만드는 부분이 이미 현재 예산이 편성된 상태고요. 서초 IC와 반포 IC가 복합 예술 문화단지, 주거 상업시설로 개발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인 중에 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 임대 금액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합니다. 임대 금액 3천만 원, 보증금액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받게 되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투룸 구조에 테라스까지 있는 구조고요. 고급 주택가의 명문 8학군, 그 주변에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무지, 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또 현재 자녀분을 통해서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늘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수장님께서 특별히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들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아볼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지금 거래량이 상승되고 있는 지역들, 서울권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들이 우선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부동산 정책의 그런 부양책들과 함께 금리의 인하들, 이런 대출 규제의 완화들이 같이 함께 맞물리면서 2030, 특히나 이제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2030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의식주의 그런 생활 속에서 주거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떨어져 있는 금액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서울의 중심가 그리고 대형 업무지구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 인기 있는 상급지의 거래량들이 상승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가치 상승에 있어서 큰 폭의 상승들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들로 오늘 선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노량진동과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곳들을 지금 시점에서 선정하면 좋을지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시죠.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3도심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대형 업무타운들이 같이 함께 밀집되어 있는 곳들인데요. 바로 용산과 여의도 그리고 강남권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작구가 될 것이고요. 자, 동작구 내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 바로 노량진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한강뷰이기도 하면서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의 배후 주거지로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용산이 앞으로 개발되면서 실질적인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거나 또는 용산의 민족공원 위주의 주변 지역들의 그런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의 그런 배후 주거지 바로 노량진동이 됩니다. 또 9호선을 이용한다면 바로 강남권까지도 바로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량진동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입지적인 강점은 정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가장 최중심, 용산 못지않은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노량진동의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곳 노량진동 지금 현재 신축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과 함께 더불어서 주변 지역들 아직도 저밀도 주택들과 이런 흔히 빨간 벽돌집이라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아직도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흑석동이 이곳에 노량진동으로 옮겨가면 실질적인 아파트들의 그런 고급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르네상스 2.0 버전으로 해서 지금 그레이트 한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량진동 역시나 이제 층고의 제한들이 50층까지 규모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한강의 생활의 인프라들을 더욱더 서울 시민들의 편리성들을 위한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노량진동에 위치한 이런 가치적인 부분은 더욱더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노량진동 지금 현재 사업지 인근 주변 지역을 사진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구에 그런 설치들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전신주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차량들이 진출입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지나가거나 또는 응급시설들이 같이 함께 진행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반지층이라든가 지층들이 또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들이기 때문에 침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에도 굉장히 많이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단독들과 다가구 주택들이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해져 있는 규모 내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졌었을 때 사업성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또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개발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재개발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동의율의 그런 추진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현재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 1구역에서 8구역까지 가장 추진 속도가 빠른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곳 노량진동 하면은 이런 고시생의 그런 주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공무원들도 많이 공부하는 지역들도 너무나도 유명했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느 정도 개발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량진동이 오히려 큰 수혜를 보지 않았나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지역들이 뭐 1구역이라든가 3구역 이런 지역들이죠. 뭐 추진 속도 세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추진 속도는 좀 느릴 수는 있으나 그래도 가장 좋은 지역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량진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9호선 노량진역, 1호선을 같이 함께 이용한다면서 여의도라든가 도심권 그리고 용산 그리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서부 경전철 노선이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구역과 3구역을 가장 높게 쳐주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 속도가 이제 가장 빠른 지역들 뭐 2구역이라든가 7구역 이런 지역들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진행 단계만 보더라도 뭐 적게는 사업 시행 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관리처분 인가라든가 또는 이주 단계 철거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향후 노량진 뉴타운 이후에 재개발이 또 될 수 있는 입지적인 부분으로 그런 소규모 재개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1구역과 3구역보다도 입지가 훨씬 더 좋죠. 실질적으로 이제 노량진역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곳이 아까 전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이곳 바로 노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장승배기역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7호선 서부선이 또 경전철 노선으로 이곳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7호선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9호선과 1호선 그리고 서부 경전철 노선까지도 같이 함께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 투자처로 굉장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노량진 뉴타운과 함께 더불어서 노량진 사업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역이죠. 이곳 인근에 지금 현재 신축된 아파트가 전무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곳의 앞으로의 향후 가치성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근에 위치한 아크로 리버 그리고 이곳에 이제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2021년 그리고 2019년도 이제 준공이 완료된 건물들인데 호가 20억 정도 이미 실거래가 20억 정도를 찍었다라는 모습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가격대의 선방이라든가 또는 가격대의 낙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 바로 한강뷰를 끼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곳 노량진 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색깔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이미 30년, 40년 준공이 된 어떻게 보면은 연식이 된 노후화된 주택들의 밀집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노량진 뉴타운 이후 추가 진행될 수 있는 노후된 곳은 딱 유일무이한 지역들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부선, 서부 경전철 노선이 확정 노선이죠. 노량진역과 장승배기역으로 지나가는데 바로 노량진동을 관통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의도와 함께 더불어서 마포, 그리고 신촌 라인들을 연결하는 노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용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같이 함께 개발이 되면서 이미 앞쪽 라인, 삼각지부터 시작을 해서 신용산역 앞쪽 라인들은 대규모 개발들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남아있는 곳은 용산역 뒤편, 국제업무지구의 조성 사업이 남아있죠.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의 조성 사업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그런 유엔사 부지라든가 또는 국방 미군 부대의 이전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용산이 정말 앞으로 천지개벽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역에서 남영역까지의 구간들이 지하화가 되게 된다면 이곳 인근 지역으로 해서 서계동부터 시작을 해서 청파동이라든가 원효로 라인들도 재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파급력은 바로 한강변 아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작구 노량진동 예상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4억 6천에서 4억 8천만 원, 방 2개,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투룸이라고 하는 것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여유 있게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고 또 어린 자녀까지도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 주거할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신축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버티기 전략도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신축이라는 장점에 비해서 이 주변 지역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향상되어 있지 않는 점이 투자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이기도 하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동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 금액이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의 투룸 금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 뭐 전세 시세가 조금 이제 오르고 하게 된다라면 뭐 1억 9천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보수적으로는 2억 정도 투자 금액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를 놓으신다면 2천에 약 12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요즘 대출도 규제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4% 중후반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초반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활용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 약 2억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동작구 노량진동 신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 조성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조성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이제 2026년부터 입주를 하게 될 텐데 조성이 끝나고 나서는 인프라 개선이 굉장히 크게 향상될 것이다. 말씀드렸었던 이 노량진동이 노량진 뉴타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노량진역과 맞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이 조성되고 나서 포스트 노량진 뉴타운이 될 수 있는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면 주거 환경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으로 관통하는 서부선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함께 보고 한강변을 넘어선다면 바로 용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단지 조성 이후 수혜를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의 4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동작구와 그리고 광진구 두 곳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들이 지금 현재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빠른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좀 선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의 그런 빌라의 가치보다도 앞으로 아파트가 조성이 됐었을 때 그런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지역에 선투자하는 방법. 이미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에 조성이 되고 난 곳들은 투자할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좀 늦게 들어간다면 그만큼 경비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경비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선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극초기 투자처 이런 지역들 충분히 물색하셔야 되는데 서울의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요. 뭐 지금 모아타운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올해 또 3차 신속통합기획 어떻게 보면은 신통기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면 정말 향후 어떻게 보면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또 향후에 그런 차익적인 부분에서 큰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자양 2동인데요.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는 구의역을 끼고 있기도 하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제 2년 뒤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자양 4동이라는
이미 진행이 됐었던 모아타운 진행 속도와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이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곳도 됐었었는데 여기도 될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이 구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미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별을 해봤습니다. 자, 건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세종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수요 충분하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한강 아래쪽으로는 지하철로 한 개의 노선만 지나가도 바로 청담동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도 실질적으로 임대가가 다르기 때문에 자양동으로도 거주의 인구가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생 수요와 직장인 수요, 또 실질적으로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업무시설들에서도 바로 지하철 2호선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배후주거지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또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해서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강에 가까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수동과 함께 더불어서 건대 입구역 인근에 바로 복합 쇼핑몰들이 위치하고 있고 대기업 상권과 먹자 골목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주된 수요층으로 유동인구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호선의 지상철들이 지하화되는 잠재적인 호재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토지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하로 입체화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이런 잠재적인 호재 같이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지는요, 2024년 1년 뒤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청 복합청사, 통합청사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8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층 규모의 업무빌딩과 34층 호텔, 오피스텔, 대규모 문화공원, 아파트 이렇게 조성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노후화가 많이 돼서 20년, 30년 된 터미널인데요. 앞으로 40층 규모의 재개발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2.0 프로젝트 그레이트 한강이 출범을 했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현재 한강변 주변 지역들을 시민들의 편리성들을 같이 함께 보여주는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모아타운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블록 단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더라도 마지막 남은 한강변 개발 입지 자양 2동, 2구역 이렇게 해서 모아타운 대상자 선정되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곳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금 자양 2구역 어떻게 2동이죠. 2동의 그런 모아타운 사업 계획안 지금 현재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구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168세대 이것만 가지고도 재개발이 됩니다. 지금 모아타운이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1구역만 가지고도 하고 다 모이면은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일반 재개발 사업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모이려면 이제 추진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1구역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의 매매 시세이고요. 이건 역시 전세가 3억이 좀 되지 않는 금액으로 실투자 금액 2억 정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는 90에서 100만 원 보시고요. 대학생과 직장인 수요 모두 볼 수 있는 지역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호재가 너무 많죠. 투자 전략 굉장히 많은데요. 한강변 모아타운 후보지이고요. 그리고 압구정이라든가 강남권, 송파, 성수 이런 지역들 상급지로서의 접근성 굉장히 우수하고 2호선과 7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차량의 이용도 굉장히 좋고 풀옵션 신축입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 풍부하다는 점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제 장기 투자처로서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진구 자양동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박대근 대표님께서 세미나도 진행해 주시는데요.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과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